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또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공법 내용을 공부한 것은 바로 이제 건축법이었죠. 그렇죠. 이제 건축법을 끝냈고, 그리고, 주택법 용어 정리까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확인 한번 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번이에요.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 키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0번째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번에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 자,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아시겠죠? 미리 신고하면 뭘로 간주하겠다? 허가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허가는 먼저 하는 거고 신고는 나중에 한 거라.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건축법은. 그래서 미리 신고하면 허가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이 신고 규정은 경미한 경우가 될 거고 그 경미한 경우에서 신고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봤더니 바로 연면적이 203층인데 자, 여기는 아직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안. 아시겠죠? 미안. 그래서 신고 규정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미안. 우리 노래도 있잖아. 미안해 하면서 미안.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 그래서 미안이 한 번이 아니에요. 미안입니다. 미만.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비도시적 건축과 대수선인 경우에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3번은 안 배웠으니까 빼고. 자, 4번은 신고 나오면은 무조건 몇 년? 1년. 연장 나오면 1년.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가설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은 단단하지 않고 3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이죠? 3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가설이 나오면 우리 건축법에서만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연도는 공식이라고 그러죠. 다른 데 써먹으면 안 돼요. 건축법에서만 써먹어야 돼. 자, 근데 건축법의 연도는 공식의 형태인데 이때 구분되는 경우 가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숫자 몇이 나온다? 3자가 나온다. 그래서 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 신고에도 3년, 가설 연장에도 3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조용히 생겼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했죠? 그래서 새롭지 않고 분양이 아닐 거. 자, 7번째 봐보세요. 안전관리 예치금 나왔는데 안전 나왔다, 예치금 나왔다. 그럼 보증금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안전제 1. 그래서 나는 몇 퍼센트 한다? 1% 냈습니다. 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니까 국가 똘마니는 제외한다. 자, 사용 승인 문제가 생겼는데 사용 승인은 사용하세요. 이게 사용 승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때는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거고 그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이고 2년인데 근데 원래는 연장은 1년이어야 되지만 임시 사용 승인에서는 연장은 가능하나 횟수 제한은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신고,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 대지와 도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대지와 도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대지와 도로는 우리는 건물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가 있어야 돼. 근데 대지가 되려면은 또 필요한 게 뭐죠? 도로야. 그래서 항상 대지가 나면 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 구조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든 게 구조 안전을 할 때는 그렇죠? 안전할 때. 그러면 이 구조의 안전성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전문가한테 도장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전문가한테 도장을 받으려면은 그때 몇 층 이상이어야 된다? 2층 이상이어야 돼. 근데 연면적은 얼마여야 된다? 200제곱미터 이상. 이건 또는이에요. 그렇죠? 2층이거나 아니면 1층짜리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구조 안전 기술사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구조는 나무니까 몇 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3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얼마예요? 500입니다. 그렇죠? 500. 그러니까 2층 200이면 3층 300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3층은 2를 더해서 500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자 우리가 높이 나오면 숫자 4를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안 써먹는다 그랬고 3 더하기 1은 또 한 번 써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3에서 높이는 13m. 자, 처마 높이 나와 있습니다. 처마, 이렇게 되면은 처마가 있고, 그때 처마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이렇게 된다 있죠? 그래서 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마 높이는 몇 메타 이상? 9m 이상. 자, 기둥과 기둥 사이는 앞에가 동그라미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네모진 기둥, 둥그런 기둥.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자, 난간은 12살. 그렇죠? 12살 이상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2m 이상. 옥상은 5니까 5층 이상. 헬리포터 H 모양이니까 H는 11층. 그리고 한 번 뜨면 만땅 채워야 된다 했죠? 맘. 승강기는 5층에는 없더라. 그럼 몇 층 이상은 있어야 된다? 6층 이상에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면적은 얼마예요? 2,000. 자,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자,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비상용 승강기. 그럼 비상용 승강기는 여기가 3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31m인데, 그런데 비상시에는 후레쉬가 없으면 뭐가 필요하다? 초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31m 초가. 자, 이육간에는 몇 m예요? 2m. 그리고 CCTV 문제가 나오는데, CCTV 형태는 단독과 다중은 설치할 필요는 의무되어는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단독과 다중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옥상 나와 있습니다. 옥상 조경. 자, 조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곳, 이미 나무가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볼 사람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는 나무 심었자 나무가 죽는다든가, 또는 여기에다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곧 사라진다든가, 가설 건축물이 있었죠. 자,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된다 그랬고, 근데 그 외에는 해야 돼. 할 때는 조경 면적의 3분의 2만 인정을 하되 전체 면적의 50%는 초과할 수 없다. 자, 공개 공지하는데, 공개 공지는 24시간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했죠? 근데 그 24시간 활용이 가능한 곳은 바로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된다는 거. 그래서 전용과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녹관, 농자는 빠질 것이고. 자, 도로와 대지 접도 의무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로는 예정 도로도 포함하는 거고,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 그랬죠. 근데 그 4m 이상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야. 그러면 자동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닌다면 그때는 3m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변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6m에 4m 이상 접하면 된다 그랬죠. 자,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3000인 경우에, 공장은 몇하고 칠하다 그랬어요? 3하고 칠하다 했어요. 공 나오면 3하고 칠하다. 공 나오면 3하고 칠하다. 그러니까 공장이 나오든 공업이 나오든 공 나오면 3하고 칠하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선은 미달됐을 때는 양쪽이 대지 있으면은 그때는 서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연업이 2분의 1. 한쪽에 대지가 있으면 경계선으로서 소연업이.
그래서 양쪽은 중심선 소요너비 2분의 1, 그리고 한쪽에는 경계선 소요너비. 근데 여기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출제가 됐다고 해서 또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출제가 돼버리면 조금 단계가 떨어지겠지, 출제율이. 자, 그 다음에 9번째, 높이 4.5m 이하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는 져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대지와 도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는 면적 높이예요. 이제 건축법의 마지막 내용이죠. 자, 면적 높이인데, 자, 면적과 높이 형태에서는 바로 피난, 아이, 노인, 장애인, 일상생활 시설을 위한 시설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기본은 몇 메타 후퇴하는데 1m 후퇴하는데 지붕이 튀어나왔을 때 한옥은 2m 후퇴, 사찰은 4m 후퇴한다 했죠? 축사는 3m 후퇴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충전소 같은 데는 이 시대 거니까 2m 후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지상층 주차장, 피난, 대피 공간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층수를 구분하지 못하면 4m마다 하나의 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 뺏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법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니까 한 번 뺏어 갖고는 안 돼. 2번은 뺏어야 돼.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거예요. 아직 안 보낸 것은 멈추지만, 자, 갑자기 전화가 왔어.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부과를 해버렸어. 그러면 징수해야 된다. 근데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정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자성어 있었죠. 허, 영, 건, 신. 그렇죠? 무허가, 용적률 초과, 건폐율 초과, 무신고. 그래서 100, 90, 80, 70 이 순서도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기억할 건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들 정도만 기억을 하면서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하고 정리하시면 돼. 왜? 이런 부분에 나머지는 또 3, 4월에 여러분이 추가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자, 이제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용어정리라는 걸 공부했어요. 근데 용어정리는 우리가 주택법 7문제 출제가 될 때 용어정리는 많게는 2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용어정리에서 나오는 문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자,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이 있을 건데 무엇을 포함한다?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안 되고 기존을 포함해서 2세대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요, 국가자금이 들어가요. 이게 얼마가 들어갔든 상관없고요. 국가자금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담한 집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허용을 하더라. 자, 4부선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보통 건축법에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주택법에서의 면적인 주거 전용 면적은, 자, 우리 집의 면적이 얼마일까? 위에서 봐봤자 몰라. 그때는 안에 들어가서 벽 잡고 한 바퀴 뺑 돌아야 되기 때문에 4부선을 기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준주택은요, 오, 기, 다, 노, 주택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기숙사야. 기숙사는 원래 주택이거든.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잖아요. 주택 취급해 주는 거지. 근데 준주택은 원래 주택인데 왜 준주택으로 왔느냐? 얘네들이 주택의 경험이 없으니까 팀장으로 간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도 준주택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소속이
공동주택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기숙사는 준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주택법상의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숙사는 건축법상에서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상에서는 준주택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예요. 전체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될 거고, 그 대신 소형은 60제곱미터 이하고요. 단지형이 85제곱미터 이하인데 단지형은 다세대하고 연립밖에 없어요. 아파트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다는 소리는 5층 이상짜리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5층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5층까지만 돼요. 5층까지만. 6층은 안 돼. 그 대신 5층까지 된 집을 아파트라고 안 부른다 그랬죠? 단지형 660제곱미터 이하면은 다세대, 660제곱 초과면은 연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대는 필요한 거, 복리는 편리한 거, 기간은 연결이 필요한 거, 간선은 연결. 자, 그래서 선이 나오면은 항상 뭐가 나온다 했어요? 연결. 주택단지는 나눈다. 1단지, 2단지. 왜 나눌까? 못 가니까. 건너가지 못하니까. 또 왜 나눌까? 너무 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 도로가 길다. 그러면 그 넓이가 도로가 얼마나 길기 때문이냐? 8, 또 20일 이상. 도시계 개정도로는 8m 이상.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공구라고 부르는데, 그때 불안하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주택법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용어 정리라는 것 자체를 갖고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키포인트 문제는 결국은 주택법 용어 정리까지 문제가 되는데, 건축 신고부터 주택법 용어 정리까지. 그렇죠? 자, 이 내용을 키포인트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허가 대상 건축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48번 문제가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되는데,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어 보고 결론 봐라 그랬죠. 자, 문장이 기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이에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뭘 써라, 가로를 메꿔라는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장이 써져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신고를 하면 허가받는 것으로 보겠대. 이게 결론이야. 그럼 허가인데 신고하면 허가받는 것보다 언제? 미리. 그럼 경미하다는 거잖아. 그럼 경미 대상의 신고 내용을 쭉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203층인데 가로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가 들어간다? 미안. 그런다 있죠? 그래서 미만. 이게 들어간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49번도 보세요. 신고하여야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왔네. 가설. 근데 가로는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 연이 나왔어. 가설은 무조건 몇 년이 들어간다 있어요? 3년. 자, 50번. 주어 허가권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 예치할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예치한대. 뭘 예치해? 안전관리. 그럼 안전에 대한 예치잖아.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죠? 보증문이 생겨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똘마니는 제외될 건데, 자, 문제는 안전 예치는 몇 프로 한다고 그랬어요? 1%. 안전 제1. 그렇죠? 그래서 안전 제1.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몇 천이라고 그랬어요? 1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로 넣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출제된 바 있고. 자, 51번은 보세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에요.
자,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딱 이거 듣자마자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아직도 우리는 지금 건축법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연장도 가능한데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다. 그럼 이런 문장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문에 쭉 써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3년이라고 써졌으면 틀린 거고 여기가 2년이라고 써지면 옳은 문장이죠. 근데 여기서 연장과 관련돼서 1년이 안 나왔어. 이거 틀렸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때는 연장은 그냥 할 수 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52번입니다. 높이가 이게 주어야.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확인 서류? 구조 완전 확인 서류. 그럼 이제 대충 감 나왔잖아요. 구조 완전 확인 서류가 되려면 높이 몇 메타? 13m. 여기선 1 플러스 3. 그 다음에 처마 높이. 자, 처마 높이는 뭐라 그랬어요? 9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9m.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53번은 지금 층수가 이게 주어야.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뭘 이것 갖고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럼 아는 단어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물음표 치면 되고.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헬리포트 안다는 거잖아. 헬리포트 그러면 H 모양이 생각날 거고 H 모양 나오면 몇 층? 11층. 그리고 기름은 어떻게 한다? 많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층 만. 자, 54번도 보세요. 건축물의 옥상에 이게 주어야. 너무 길어 또. 그러면 밑에 가서 보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옥상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대충 감은 오죠. 조경에 관한 이야기구나. 근데 봤더니 여기시 조경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땅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옥상에는 얼마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3분의 2만 인정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요 문장이 써질 때 여기다 2분의 1이라고 써지면 X가 되는 거고 4분의 3이라고 써지면 X가 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찾는 거예요. 자, 55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라. 이게 주어입니다. 어쩐다고요? 예정도를 포함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인데 예정도를 포함해. 여기까지 맞아. 근데 만약 여기다 예정도형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또 하나 문제. 도로는 봤더니 보행하고 자동차가 같이 다닌다 그러면 몇 메타 이상이에요? 4m 이상. 근데 만약에 자동차 통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보행만 다닌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바뀌는 거지. 몇 메타 이상으로? 3m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자, 56번은 주어가 건축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자, 결론은 수평, 투영 면적을 하겠대. 하늘에서 보겠대. 그럼 무슨 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중, 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자, 57번 문제는요. 허가권자는 이게 주어예요. 땡땡 하여야 한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땡땡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에 관련된 이야기냐 봤더니 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게 이제 보일 것이고, 그럼 이행강제금은 바로 중지하는 것은 안 보낸 거. 이미 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징수하여야 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가 중지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OX 형태를 놓고 판단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올 때 이건 O다. 이건 X다. 그때 그 O와 X를 찾을 때 미리 우리가 여기에는 이런 글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글자가 없으면 X가 되는 거고 그 글자가 있으면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물음표.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 딱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게임. 내 앞에서 지금 총을 딱 두고 있어.
근데 내가 이 문장에서 답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죽고 싶었어? 안 죽고 싶겠어? 안 죽고 싶지.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물음표 치는 방법이야.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내가 물음표를 다 쳐도 나는 살아. 왜? 다음에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이번 것은 안 됐어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문장에서 아는 채로 해서 답이 3번인데 2번에다 동그라미 쳤어. 그 순간에 나는 죽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를 받으려면 뭔가 좀 잘 애매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는 문장이다. 그럼 다 뭐 쳐라고? 물음표. 그래서 물음표 잘 치면 성공해. 자, 58번입니다. 자, 58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택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주택법 문제.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안 바뀌었네. 자, 주택법에 관련된 문장인데 국민주택의 규모란 수도권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자, 가로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결론은 이거잖아. 국민주택 규모. 그죠? 국민주택 규모. 자,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85. 만약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0. 아무 말도 안 써져 있고 최대라는 말이 써지면 또 얼마나 되겠어요? 100. 아시겠죠? 최대는 100까지 가능하니까. 여기는 85. 자, 59번은 300세대가 주어예요. 결론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30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없죠. 몇 세대까지 있다 그랬어요? 최대 299. 그럼 이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하가 아니라 많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택법. 자, 주택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주택단지 안에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일 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같은 동네 시설을 연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연결. 자, 이 글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여기가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간선이 들어가야 돼요? 선이 들어가야 돼요. 선이. 그러니까 연결 써놓고 여기다가 뭐 부대시설, 연결 써놓고 기간시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때 아니구나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간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 나오면 간선이구나. 자, 61번 문제는 공구 나왔어요. 공구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몇 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세대 이상이죠? 분할하면 600세대 이상. 그럼 여기는 분할이란 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눈 씻고 봐도 분할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세대가 나와야 되겠어? 300세대가 나와야지. 만약에 분할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몇 세대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600세대로 바뀌어야. 그러니까 공급만 보고 그냥 무조건 반갑다 300이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6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법 용어 정리까지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